범성공자와 김종원 아나운서의 빼신 버개기. 오늘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숨 감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네. 다 까먹었는데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또 외신 뽀개기로 찾아왔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영상 보셨어요? 네. 퀄리티가 많이 높아졌죠? 맞아요. 여러분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 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머니. 네, 구독과 좋아요, 네. 알람 설정까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슈 단계 바로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이슈도 지금 시장에서 좀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바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악시오스의 기사예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쟁 마무리를 원하지만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서 출구 전략은 난항을 빚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이 전쟁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가 오늘의 주제인데, 미국과 이란 지금 평화가 회담의 논의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일단 미국에서는 이스라엘의 15개 항에 대해서 평화 계획을 전달했고, 간밤 사이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목요일 밤 이란 같은 경우에 조금 콧대 높은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5개 이렇게 해줘 라고 전달을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이 기사에서는 출구 전략이 난항이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고 아직 실질적인 합의 증거는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첫 번째 좀 중요한 단어 하나만 좀 체크해 보려고 해요. 네. 다음 그림 보시면 winding down이라는 글씨가, 그 영어 단어가 있어요. 네. 이 그림처럼 태엽이 서서히 돌리면서 멈추는 모습을 상상하면 좋은데요. 멈추는 거? 네. 와인딩 돌리는 게 아니고 와인딩 다운. 그래서 긴장이 완화되고 서서히 마무리 짓는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자체 혼자만큼은 속내가 시계 태엽이 점점 풀리듯이 전쟁이 풀리길 원한다라고 하고 있고, 네. 이란을 묘사했던 단어죠. 초크홀드. 우리 길론틴 초크 있잖아요. 그렇죠. 초크처럼 홀드한다라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졸라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다라는 뜻이라서 꽉 통제하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이고 있네요. 제가 이제 간단한 이미지를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헤비급 챔피언이 있어요. 네. 아주 작은 사람을 막 때린 거야. 막 때리고 나서 너 이제 항복해? 항복해? 너 항복 안 하면 너 끝난다 라고 했는데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 네. 보니까 얘가 헤비급 챔피언의 발에 끈을 묶은 다음에 네. 칼을 아킬레스건에 대고 있는 그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쵸? 네. 딱 그 상황이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게 생겼죠. 아킬레스건 끊어지면 못 거잖아. 못 걷죠. 네. 이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을 꽉 쥐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칼 들고 있죠.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네. 지금 시장에서 안도했죠. 왜 안도했는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 며칠이었죠? 5일? 5일. 네. 그 다음 이스라엘 매치에서 나서면서 갑자기 시장이 좋아졌던 거 며칠이었죠? 며칠이죠? 한 달. 한 달.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한 달의 휴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만약에 한 달의 휴전을 한다, 그럼 호르무즈 해협이 한 달이 막힙니다. 그러면 유정이 막히기 시작하면 앞으로 차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고요. 그다음에 한 달이 막히면 언제까지 막힐까요? 어제 기준으로 한 달이면 4월 25일까지. 그렇죠? 네. 그런데 봄에 파종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입니다. 파종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죠? 파종하기 전에 비료. 비료. 네. 근데 질소 비료가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중동 쪽에서 나와요. 이 요소가 부족해지면서 질소 비료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농작물에 큰 피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은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트럼프는 처음에 뭐라고 했던, 우리 다주에서 육지관 칠 거다. 네. 그렇죠? 그 6주의 마무리가 대략 한 4월 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데드라인을 보시는 게 월요일에 얘기잖아요. 월요일에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 네. 치사하게 그 5일이면 주말입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전 트럼프가 행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3월 25일 밤에 백악관의 리빗 대변인이 이란 너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 더 세게 때릴 거다 라고 경고를 또 했어요. 아니, 저는 이런 것들 힌트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또 뭐가 있었죠? 최근에 우려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최근에 우려하는 거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무슨 군, 군. 지상군? 맞아요. 지상군에 대한 우려가 크죠. 일본 쪽. 네. 일본에서 출발 해병대 한 3,000명 정도가 오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82사단 공수부대를 투입한다는 얘기가 또 나왔죠. 그러니까 낙하산 타고 침투하는 작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82 공수사단은 전쟁이 일어날 때 최전단에서는 아주 유능한 부대입니다. 근데 그 공수부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은데, 공중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면 이 부대가 뭘 할 거냐. 트럼프는 5일을 벌어서 유가를 안정시켜 놨잖아요. 그 상태에서 작전을 진짜 시작하는 끝내버리기 위한 뭔가를 할 수도 있겠네요.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대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는 전면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지금 전면전으로 인해서 완전 장기화 될 거라고 생각하진 마세요. 네. 완전 장기화는 불가능한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끄집어 잡고 계속해서 좀 연장시킬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초크홀드가 되는 거 약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트럼프는 끝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게 단기의 흐름이 나올 거고 이번 네. 주말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그래서 리스크를 좀 안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또 설명을 들으니까 뭔가 좀 전환되는 느낌이 들어서 네. 아 이렇게 시장을 좀 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 잠깐 시장이 이 15개 한 평화 계획 속에서 어떻게 좀 안도했었고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Oil prices fell and better shares recovered on Wednesday라고 이야기했어요. 수요일 날에 오일 값이 또 좀 하락했잖아요. 역시 그렇죠. 변동성이 계속 있기는 하지만요. 왜 그랬냐? 일단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평화 관련된 계획 전달 보도 이후에 뭔가 좀 기대감이 들려오면서 회복하는 모습이 들려졌고 그리고 거의 한 달간 이어졌던 전쟁과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가 좀 완화되는 모습 결국 시장이 좀 기대감을 좀 키워주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여기에 좀 재미있는 글자 베럴드가 나와요. 베럴드가 다양할 때 좀 쓰이는데요. 사진을 제가 서로 다른 모습을 넣어놨잖아요. 이게 반죽을 치대다. 근데 우리 야구도 공을 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better share 같은 경우에는 share 주식인데 치대진 주식, 처진 주식 뭐냐면 이런 변동성에 힘이 없이 하락했던 주식을 better shares라고 해요. 그렇게 하는구나. 네, 그래서 오일 값은 좀 하락하고 있고 정말 쳐맞아서 이런 말 써도 돼요? 쳐맞아서 힘없이 주저하는 종목들도 조금은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다. 근데 맞아요.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기도 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외신을 보면서 제가 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일단 네. 15개 항 중에 14개만 공개가 됐어요. 네. 한 개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막 오일 협상한다고 하면서 이란이 나한테 큰 선물을 줬어. 그렇기 때문에 협상할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란에서는 부인하고 있죠. 그게 약간 불안한 요인이고 그다음에 이 15개 항을 보면서 이건 안 된다.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몇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핵 포기한다라고 그 전에 협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네. 핵 포기하는 거, 뭐 농축우라늄 주는 거 그런 건 오케이. 근데 여기서 차포 다 떼버리는 그게 네. 있었습니다. 뭐가 뭐죠? 있냐면 프락시 없애는 거. 네, 헤즈볼라라든가 후티 반군, 이라크 민병대 지원도 지원하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네. 그래, 뭐 그것까지도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뭘 또 했냐면 미사일 개발 금지. 너네 그러면 핵도 하지마, 아무도 지원하지마, 미사일도 하지마, 너네 그냥 숨만 쉬어 이거네요? 그렇죠. 네, 미사일 개발 금지인데 네. 니네 방어용은 괜찮은데 공격용 미사일은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당장은 전 세계 평화가 온 것 같고 하지만 이란 입장에서 보면 두드려 맞으면 두드려 만들어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방공망 미사일이 있었지만 다 두드려 맞았잖아요. 네. 그렇죠. 미사일로 초토화되잖아. 그러면 방공망 미사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공격용 결국은 공격이 최고의 수비예요. 공격이 있어야지 상대방이 두려워서 쉽게 못 들어오는데 방어망밖에 없으면 그냥 그걸 뚫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굴욕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는 가기 어렵다라고 봤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기 때문에 네. 이란 입장에서 이렇게 물러설 이유가 없어요. 다음 내용 보면요. 이란의 이 협상은 없다는 선긋기와 엇갈리는 시선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아직 협상에 응하겠다는 어떠한 public recognition, 공식적인 표명이나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강경한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제가 두 번째로 적어놓긴 했지만 물밑 작업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도 있고 이스라엘은 옆에서 계속 뭐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는 지금이 진짜 역사적인 마지막 기회야, 트럼프. 너네 멈추면 안 돼. 잠시 휴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란한테 기회만 벌어주는 거야 라고 하고 있어서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근데 엘리전이라고 알아요? 엘리전? 엘리전? 잘 네. 모르겠어요. 게임 같은 걸 하면 네. 엘리미네이트 전쟁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경우가 네.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나 수비는 모르겠어. 저놈 쳐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이겨야 되겠어. 스타크래프트 같은 네. 게임을 한다 그러면 그냥 닭공 공격만 하는 거야. 방어 안 하고 무조건. 이미 기지는 망가져서 누가 먼저 네. 죽이냐 싸움이야. 오, 재밌다. 지금 이래요. 이해되죠? 네. 이란은 시간을 벌고 있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딱 막고 있으면 그래 네가 죽냐 내가 먼저 죽냐. 나 때려 맞으면 나도 죽고 우리 국민도 죽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을걸? 이러면서 이제 서로 누가 더 잘 버티나. 서로 엘리전이라고 하는군요. 그렇죠. 서로 딱 이렇게 목줄 잡고서 그래 누가 더 버티나 이렇게 네.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란도 물론 전투에서는 상당 부분 졌지만 전쟁에서 완전히 진 게 아니거든요.
안 좋은 15개 조항을 가지고 항복할 거냐? 그럴 음.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각보다 잘 안 다루는데 이 마지막 이스라엘 얘기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네. 이란이 조건에 동의할지 회의적이다. 네. 그리고 선제 타격 옵션을 유지하길 희망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기 안 다루셨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미국이 조금 너무 완화적으로 협상할까 봐 걱정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15개 조항은 지금 원하는 목표가 다 들어간 건데 그 목표를 이란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죠. 네. 근데 이스라엘은 그 목표를 다 동의하지 않았을 때 그게 통과되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이스라엘과 미국의 입장은 또 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공격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어요. 이란과 네.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고 미국의 입장은 또 조금 다르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저렇게 나오는데 네. 전쟁이 끝나겠어요? 아니요. 당장 못 끝난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데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내 맘대로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가 않고 얘는 얘대로 말도 안 듣고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말도 제대로 못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경한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을 가보자 이렇게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좀 잠재돼 있어요. 그러면 혹시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마러라고가 있는 마이애미 쪽에서도 선거에 패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전 마치 똥 밟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뭔가 레임덕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있죠. 분명히 존재해요. 네.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인플레이션은 기정사실입니다. 네, 얼마만큼 무조건 사실이다. 그렇죠. 네. 얼마만큼 올라올 거냐 관건이지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돼요. 저는 유가 레벨이 이미 80불대로 올라섰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이 끝나도 뭐 일시적으로 70불대 내려갔다고 다시 80불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공급망 차질이 이미 벌어졌습니다. 이라크 지금 생산량의 80% 90% 생산 못하고 있어요. 중단했어요. 네. 이게 중단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유정일 다시 빠르게 복구하기가 어렵다고. 맞아요. 네. 유정일을 복구하기 어렵다. 네. 제가 한 번 삐지면 저 감기가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뭔가 마음이 딱딱하게 굳는 것처럼 네. 왁싱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유정이 석유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니까 그거 깨내죠. 그리고 압력이 틀려져. 원래 가스가 나오고 있던 게 못 나오면 가스가 어디로 가겠어요? 어딘가 다른 네, 곳에 살 거 네. 아니야. 그거 다 막아야 돼. 아. 막고 다시 올리려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유가 정상화는 시간이 분명히 걸려요. 그리고 지난번에 다뤘던 거 카타르 LNG. 네네네. 이건 3에서 5년이 걸려요. 근데 여기서 추가 타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해지죠. 100불인 유너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유가나 에너지 문제는 빠르게 해결될 수 없고 네. 이게 전쟁이 당장 끝나더라도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건 맞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60달러 수준이었죠 원래 유가가? 네. 80달러가 뉴노멀이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CPI 영향은 약 1%포인트만큼 있습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네. 그럼 1%포인트만큼의 물가가 올라간다. 근데 네. 만약 100불이 되면 2%포인트만큼의 영향이 근데 생기게 물가가 2%나 영향을 준다는 건 진짜 큰 거 아니에요? 돼요. 맞아요. 네. 지금의 2%대이기 때문에 2%가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크죠. 그럼 네. 금리 인하는 인하는 뭐 물 건너 간 거고 인상 2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중간 선거 힘들겠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든 트럼프는 이거를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데 언제까지다? 4월 초. 여기를 데드라인으로 정해두고 아마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향후엔 저희가 밀키웨이에서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어떻게 자산과 포트폴리오를 배분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네, 한번 네. 또 얘기 나눠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고민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번 전쟁은 진짜 쉽게 끝나지 않을 거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려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료가 못 간답니다. 네. 네, 비료가 못 가면 중국, 인도, 미국에서 지금 곡물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비료 부족으로 인해서 그 생산량이 줄어들 거고 이러면 에그플레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장 먹는 것부터 그러니까 뭐 차야 그래 좀 걷자라고 한다고 할 수 있더라도 밥은 그냥 굶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격조이를 굶기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문제고 네. 또 지금 미국에서 무슨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냐면 네. 미국에서 지금 옥수수 농장 못 짓겠다. 왜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뭘 짓냐면 콩, 콩. 대두 농사 짓겠다라고 없는 비중이 상당히 많대요. 이미. 네. 그런데 대두는 지으면 질소가 오히려 나오죠. 네. 알죠? 질소가 나오기 네. 때문에 비료 효과를 낸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옥수수 농사를 짓지 않으면 네. 옥수수가 주로 어디에 사용된다고 혹시 알고 계세요? 옥수수요? 팝콘. 팝콘, 과당 뭐 이런 데 많이 사용돼요. 네. 사람도 많이 먹기도 하고. 근데 사료에 많이 써요. 아, 그래요? 네. 옥수수가 사료에 진짜 많이 쓰요. 그러면 사료가 부족해져요? 네. 그럼 어디가 올라가? 사료가 부족해지면은 동물 키우는 쪽 맞아요. 다 축산물 올라가죠. 쪽이 올라가요. 우유도 올라가, 버터도 그렇죠. 올라가, 고기도 올라가. 그 영향이 딱딱딱 이렇게 가요. 당장 제 식탁을 위협하겠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두가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중국에서 대두를 많이 수입한단 말이에요. 아. 근데 작년에 혹시 기억나세요? 중국 대두 수입 안 하고 브라질 건가 수입한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막 싸웠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죠? 근데 중국하고 회담도 지금 5월에 코앞인데. 그러면 중국이 지금 오히려 미국의 목줄을 더 쥐게 생겼는데 네.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의 농부들의 민심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트럼프 더 싫어하겠죠. 그렇죠. 근데 원래 이 농부들은 철저한 공화당, 네. 트럼프 지지자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가 돌아서는 중간선거는 그러면 진짜 끝.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데드라인은 4월 초로 보고 있고 그 전까지 어떻게든 무슨 수술을 써서라든 해결하려고 할 텐데 이스라엘은 그 전에 굉장히 강압적인 공격을 들어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트럼프가 뭔가 이스라엘한테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자꾸. 이스라엘한테 계속 불편한 내색을 빚지고 있죠. 하지만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죠. 네. 이스라엘이 돈줄을 쥐고 있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뭐 약점이라도 잡힌 것처럼 맞지. 일단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렇군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의 자금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을 절대 외면할 수가 없는 거고. 쉽게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군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래라면 이렇게까지 전쟁으로 가지 않는데 베네수엘라를 보면서 약간 자신감을 가졌던 게 아닐까? 지도자를 제거하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돈도 많고 한 동네 바보형 있잖아요. 네. 그럼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혁명 소비대를 약간 간과한 느낌? 이게 임진왜란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네.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내전이 일어났을 때 위에 군주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는 그냥 굴복합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임금이 도망갔어. 네.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그래도 우리는 항전하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의병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크게 항전했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리고 문화가 달랐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의병에 의해서 실제로 많이 타격을 입으면서 무너지기 시작했고 네. 또 우리나라 그 해군에서 또 이순신 장군이 활약을 하면서 그쵸. 군수, 그러니까 물자 납품이 어려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이 퇴각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똑같죠. 개전 초에 압도적으로 지금 이기고 있지만 맞아요. 네, 지금 물자를 쥐고 흔들면서 이란은 무너지지 않고 있고 또 이란을 보면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는 제거가 됐지만 그 밑에는 종교로 똘똘 뭉쳐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의 어떤 저력을 좀 간과했다. 물론 미사일이나 이런 전력들은 줄었을지 몰라도 호르무즈를 지나가지 못하게 할 만큼의 전력은 충분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좀 간과했다. 이게 지금 현재 전쟁의 양상이죠. 그렇네요. 정말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풀어나갈지 저도 진짜 궁금한데 진짜 두려운 게 뭐냐면 핵을 쓸 것도 같아요. 누가요? 미국이 이란이? 미국이. 이란은 미국이? 없죠. 이란은 없어요. 네. 아, 무섭다. 이란 남부에 핵을 터뜨려서 네. 이란 남부에서 뭐 드론을 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경계하는 그런 것들을 약간 경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이번 전쟁이 끝나는 건 오케이인데 네. 한 번 쏘면 진짜 핵전쟁이라는 게 앞으로 뭔가 전파될까 봐 전 그게 더 무서워요. 핵이 있는 나라들끼리 쏠 수 없죠. 핵 전쟁이 전파되지는 않을 거고 네. 핵 개발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죠. 만약 그렇게 되면. 네, 서로 나 핵 없으면 큰일 났네. 그러니까. 나도 핵을 개발해야 되겠네. 네. 그런 원래 핵 감축했잖아요. 근데 네. 핵 군축이 다시 한번 붐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좀 오버했는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또 지금 갈 만한 생각보다는 이거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냥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그 쉽게 회담하고 얘기할 거야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네. 그걸 좀 감안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고 있어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근데 이 좀 중동과 이런 얘기는 끝날 때까지는 계속 좀 팔로우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계속 바뀔 네. 겁니다. 내용 맞아요. 바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얘기 전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